안녕하세요. 이리라입니다. 자, 지방직 시험 다들 잘 보셨나요? 이번에 영어는 사실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가 되어서 아마 다들 기분 좋게 보셨을 걸로 예상됩니다. 문법이나 어휘 같은 경우에 기존에 늘 강조하던 포인트들이 많이 나왔고요. 독해도 뭐 한 문제 정도 빼고는 사실 다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는 크게 이번에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이슈가 있었던 과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보기를 먼저 살펴보면 1번은 sanitary 그러면 이거는 위생의라는 뜻이고요. 요즘에 많이 강조되는 단어죠. 자, 그 다음에 insulated는 요거 우리 명사형으로 독해에 많이 나와요. insulation 그러면 단열이죠, 단열. 같이 외워주세요. 요거는 단열의. 자, 그 다음에 recyclable 뭐 이런 건 아시죠? 재활용할 수 있는. 그 다음 waterproof는 방수. 이것도 단어 아실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 플라스틱 병에 있어서의 문제는 대리아라는 거다. 그 플라스틱 병이 그것들이 이렇지 않다라는 거다라고 하고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temperature begin to rise.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플라스틱 병 안에 있는 물을 뜻하겠죠. 이 water는 물은 또한 같이 데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플라스틱 병 안에 있는 물도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얘가 보냉 뭐 이런 그런 플라스틱은 그런 기능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열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의 온도가 그대로 안으로 플라스틱 병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원함이 이게 유지가 못 되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열이 되지 않는다는 거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번. alleviate는 요거는 완화시켜주다. 우리 정말 동요할 때 제가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했던 단어죠. alleviate랑 같은 의미가 같은 단어를 찾으라 그랬죠. 1번의 complement는 요거는 보충하다, 보완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accelerate는 가속화하다. calculate는 다시죠. 계산하다가 되고요. relieve는 덜어주다, 완화시키다 이런 뜻으로 밑줄 친 alleviate랑 같은 뜻이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뭐 이런 것도 워낙 빈출 어휘여서 쉽게 풀으셨을 것 같아요. 3번의 touch off가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게 촉발하다, 야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근데 이 단어를, 이 어휘를 모르더라도요. 이걸 빈칸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일단 보기를 먼저 살펴보면 look after 그러면 누구를 돌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gave rise to 일단 지금 과거 시제로 나왔는데 현재 원형으로 보고 쓸게요. 뜻을. 이거는 무엇을 일으키다, 야기하다. 그다음 make up for 무엇을 보상하다. 그 다음에 keep in contact with라고 하셔도 좋고요. keep in touch with라고 하셔도 좋죠. 누구와 연락하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걸 touch off를 몰랐다면 우리가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심각한 아주 그 잔인한 장면이 이러한 생각을 어떤 생각이냐면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을 그러한 생각을 일으켰다, 촉발했다, 야기했다 그런 생각을 나게 했다 이런 의미가 돼야 되니까 제일 좋은 것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모르셔도 충분히 빈칸으로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shun. 자, 얘가 피하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죠. 피하다. 자, 보기에 보시면 avoid, 피하다 바로 나오고요. 이것도 우리 피하다 동요할 때 했었던 것들이죠. 자, warn은 경고하다, punish는 처벌하다, imitate는 따라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어법상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1번 보시면 of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전면구로 묶이죠. Of the billions of stars in the galaxy. 은하계의 수십억 개의 별들 중에서 자, 수십억 개의 별들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명을 부화시킬까? 그 안에 생명이 있을까?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얼마나 많은 이 별을 받는 거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러면 셀 수 있는 것을 받으니까 much가 아니고 many가 돼야 되겠죠. 틀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 The Christmas Party가 주어고요. was 동사죠. 그리고 여기 감정 분사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파티는 사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excited 아니고 exciting 이렇게 돼야 되겠죠.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I must leave right now. 나 지금 당장 떠나야 돼. 왜냐면 today at noon, 오늘 오후, 정오에 내가 일을 시작해야 할 거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떠나야 하는데 일은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죠. 이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at noon은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미래일 거예요. 지금 아마 오전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서 가서 도착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그치만 이 동사가 start라는 동사가 우리 왕래, 발착, 시종 동사죠. 시제일치의 예외 항목에 들어가죠. 왕래, 발착, 시종 동사는 가까운 미래를 현재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물론 미래지만 I will start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현재가 가까운 미래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 써도 돼요. 현재 진행 역시 시제는 현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진행,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사 왕래 발착 시종 동사이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를 현재가 대신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맞네요. 3번은 맞고. 4번은 뭐뭐 하곤 했다면 used to 부정사가 돼야 되겠죠. 책을 사랑하곤 했다 이렇게 되려면 used to love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옳은 것을 고르면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그랬죠. 자, make a case for는 무엇을 주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1번은 반대죠. object to는 무엇을 반대하다가 되고요. 이거는 뭐에 대해서 꿈꾸다가 되고 자, 이거는 완전히 배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장하다, 강력히 제안하다가 바로 주장하다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접속사 once 뒤에 주어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바로 분사가 나와서 얘는 지금 분사 구문이에요. 자, 뒤에 현재 분사 요 형태 보이나요? declaring. 현재 분사 뒤에 이렇게 목적어구가 있기 때문에 능동의 현재 분사는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지금 on evening auction이 선행사가 되고요. 이렇게 관계절이에요. 자, 선행사가 auction, 경매이기 때문에 사물로 받을 수 있어서 that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동사 were 밑줄이 쳐져 있죠. 자, 그러면 앞에를 봤더니 전치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면구가 길게 나와 있죠. 자, 전면구, 부사구죠. 장소와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이렇게 앞으로 오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동사가 있네요. 주어가 뒤로 이렇게 간 도치 구문입니다. 장소나 방향 부사를 문제에 내고 주어 동사를 샥 이렇게 바꾼 케이스죠. 자, 그러면 주어가 뒤에 있는 주어예요. 어로 시작하죠. 그리고 1961년에 보석으로 만들어진 타임피스는 시계예요. 불가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계가 지금 타임피스 단수죠. 시계잖아요. 그러면 동사는 단수 동사가 돼야 되니까 were 아니고 was가 돼야 돼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tail이라는 명사 뒤에 이렇게 분사구가 붙어있는 형태인데 covered 뒤에 목적어가 없고 전면구가 왔으니까 과거 분사는 적절합니다. 맞아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물었습니다. 자, 보증이 만료되어 수리는 무료가 아니었다. 자, since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되죠. 그래서 뭐뭐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고 있고요. The warranty가 expired 됐다 그랬죠. 자, expire 자동사예요. 만료되다. 그냥 expire 되다 이렇게 자동사로 씁니다. 수동태로 쓰지 않고요. 자, 만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제가 과거 완료예요.
수리가 were not free of charge. free of charge가 무료의라는 뜻의 관용어구죠. 무료가 아니었다. 그럼 만료가 된 게 먼저였고 만료가 돼서 내가 고치러 갔더니 이미 만료가 돼서 무료가 아니었다. 그래서 과거 완료 과거 시제도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설문지를 완성하는 누구에게나 선물 카드가 주어질 예정이다. 자, gift card will be given. 주어질 것입니다. 설문지를 완성하는 누구에게나 그랬죠. 자, 우리 요것도 제가 관계사편 할 때 많이 강조했었어요. 복합 관계대명사는 그냥 관계대명사보다 포인트가 더 간단하다 그랬어요. 복합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얘를 딱 가리고 주어가 비는지 목적어가 비는지 찾아보라 그랬죠. 얘를 딱 가렸더니 complete 동사 앞에 주어가 빠져있네. 그럼 얘는 주격이 돼야 돼요. whomever가 아니라 whoever. 복합관계대명사는 반드시 복합관계절 안에서 주어가 비는지 목적어가 비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그랬죠. 전치사 뒤에 있다고 목적격 쓰시면 안 돼요. 이 전치사의 목적어는요. 복합관계절 전체가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라 그랬죠. 복합관계대명사절이 명사절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가 목적어라서 to 뒤에 걸리는 이 전체가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복합관계대명사의 격이 결정이 됩니다. 주어가 비면 주격, 목적어가 비면 목적격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출제 포인트는 복합관계대명사는 저거 하나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난달 내가 휴가를 요청했더라면 지금 하와이에 있을 텐데 자, 지금 가정법인데요. 지난달이라는 과거의 시간부사를 줬죠.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절은 현재 시간부사를 썼죠.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니까 가정법 과거. 그래서 얘는 지금 혼합 가정법이 나와 있죠. 이렇게 시간부사가 있을 때는 제가 혼합가정법이라고 했죠. 자, 맞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의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어머니도 병에 걸리셨다. 자, 작년에 last year 과거를 나타낸 시간부사 있죠. 그래서 과거 시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도 병에 걸리셨다. 그리고 what was worse가 설상가상으로 이런 표현이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 옮긴 것을 찾으면 2번이 됩니다. 이런 것도 뭐 가장 평이한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문제 어려운 거 전혀 없고요. 늘 나오던 그런 포인트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비추친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A 앞문장과 A 뒷문장을 보고 우리가 연결관계를 찾으면 되죠. 자, A 앞문장에서 어떤 사람들을 얘기했냐면 단원적인 그런 behavior skill, 행동 스킬을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는 단원적인 assertive한 behavior skills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갈등 상황을 쉽고 확신 있게 확신에 차서 처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A 뒤에 보면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assertive behavior skills랑 다른 aggressive behavior, 약간 공격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 다른 부류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A에 들어갈 부사를 살펴보면 대조적으로 괜찮네요. 유사하게 아니고요. 하지만 괜찮죠? 따라서 accordingly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1번하고 3번 중에 결정을 하면 돼요. 자, B에 들어갈 거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앞으로 가서 자, B 앞문장 가볼게요. Those exhibiting aggressive behavior.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뭐라고 믿냐면 남한테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권리가 must be subservient. subservient는 종속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권리에, 그들의 것에, 그들의 권리에 종속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남한테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권리가 자기 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B 뒤로 가보면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maintaining good interpersonal relations, 서로 간의 좋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남한테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친하게 지내려고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거는 당연한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B에 들어갈 연결부사는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있는 걸 찾으면 1번이 되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것도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요 문제는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주제가 나오지 않아서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내용이 워낙 쉬워서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ebook application available on tablet computers. 타블렛 컴퓨터에서 이용 가능한 이북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보통 줄여서 앱이라고 많이 쓰죠. 이북 앱은 employ합니다. 이 단어 되게 중요하죠. employ가 고용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용하다 이렇게도 많이 쓰입니다. 자, 이용합니다. 터치 스크린 기술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어떤 터치 스크린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자, 그 다음에 썸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또 다른 것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보니까 또 다른 컴퓨터라고 했지만 태블릿 컴퓨터라고 했지만 태블릿 컴퓨터의 터치 스크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어떤 터치 스크린은 이렇게 작동하고요. 어떤 터치 스크린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로 요 두 개를 포괄하는 내용을 주제를 찾아보면 터치 스크린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생활 영어 문제였는데 이것도 되게 쉬웠어요. 스팸 메일이 많이 와서 짜증이 난 상황이었죠. 그래서 A가 뭐라고 말하니까 B가 너 필터를 설정해 가서 필터를 설치해. 그러면 그 스팸 메일을 좀 걸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A가 물어본 것은 뭐가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할 수 있을까? 좀 걸릴 수 있을까? 뭐 방법이 없을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Isn't there anything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터치 스크린 아니라 세팅에 가서 설정에 가서 필터를 설치해.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some of the spam emails 일부는 이렇게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뭐 무난했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물었습니다. 자, 나는 내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내게 말한 것을 후회한다. 이것도 우리 얼마나 많이 했어요. regret. 후회하다는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거기 때문에 쟤는 과거지향적 동사였죠. 우리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할 때 썼어요.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한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telling이라고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이것도 뭐 우리 늘 보던 그런 문제예요. 잘못 옮긴 거. 보자마자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그 병원에서 그의 경험은 그녀의 경험보다 더 나빴다. 그래서 그의 경험과 그녀의 경험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his experience와 hers, 그녀의 것, 그녀의 경험을 받는 소유 대명사죠. 비교 대상 병치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은 내게 지난 24년의 기억을 상기시켜준다. 우리 이거 동사 remind도 많이 봤었죠. remind A of B. A에게 B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다. 그래서 나에게 이거에 대해서 상기시켜준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대화할 때 눈을 보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요게 좀 고득점 문법이에요. 우리 관사, 형용사 편에 관사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사람과 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따로 쓸 때 신체 부위 앞에 정관사 더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눈을 볼 때 나의 눈을 볼 때 my eye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과 신체 부위를 따로 쓸 때 신체 부위 앞에
관사 더를 쓴다는 문법이에요. 우리 형용사편에 관사에 가서 반드시 관사를 써야 하는 표현에 가면 있어요. 근데 이거 몰라도 1번 regret 우리 저거 얼마나 많이 했었던 거예요. 진짜 5조 5만 번 했던 거죠. 딱 보면 바로 답이 나와야죠. 그래서 이거 몰라도 답은 충분히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요것도 별표. 자, 13번 대화 중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물었습니다. 13번도 생활 영어치고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이것도 그냥 거저 그냥 먹으라고 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번에 몇 시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나 요즘 바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몇 시냐? 그럼 몇 시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요. 시간이 있냐라고 묻는다면 바빠 이런 대답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에 Where are you headed? 너 어디로 향하고 있냐? 그랬더니 We are off to the grocery store. 자, be off는요. 떠나다. 출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식료품 상점으로 떠나고 있어. 그래서 너 지금 어디로 가니? 식료품 상점에 가고 있어. 그런 말이 되죠? 맞네요. 2번이 자연스럽고요. 3번은 Can you give me a hand with this? Give me a hand 그러면 나를 도와주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좀 줄래? 손을 빌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도와주다. 너 내가 이거 하는 거 좀 도와주겠니? 줄 수 있니? 오케이. 여기까지 좋았어. 근데 I'll clap for you. clap은 박수 치다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박수 칠게. 말이 안 되죠? 이것도 어색해요. 그 다음 4번째, Has anybody seen my purse? 누가 내 지갑 보았니? 물었죠. Long time no see. 이거는 오랜만이야 라는 뜻이죠. 누가 내 지갑 본 사람, 누가 내 지갑 보았니? 그러면 봤다 못 봤다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오랜만이야? 맞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어색해요. 근데 너무 쉬웠어. 전반적으로. 자, 정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루이 14세, 14이 되죠? 14세는 어떤 궁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위대함에 대한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잘 나가니까 그걸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궁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 짓기로 했습니다. 아주 큰 새로운 집을 베르사유라고 하죠. 우리말로 베르사유에 짓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곳에는 작은 사냥용 오두막이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베르사유에 옛날에 처음부터 그렇게 커다란 궁이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때는 사냥을 하는 곳이었고 사냥용 오두막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었는데 자, after almost 50 years of labor. 노동의 50년 후에니까 50년 동안 노동을 고생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후에 이 작은 사냥용 오두막은 바뀌었습니다. 뭘로? 거대한 궁으로. 근데 그 거대한 궁이 어느 정도 사이즈였냐면 1마일의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마일이라는 거죠. 4분의 1마일 정도 길이가 되는 그런 거대한 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루이 14세가 자기가 궁을 베르사유에 짓고 싶어서 원래 거기에 오두막이 있었는데 그거를 부수고 새로 큰 궁을 지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 짓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문을 찾으라고 한다면 요렇게 앞에 두 문장 이렇게 짓게 되었다라고 나타내는 요 두 문장이 주제문이 되고요. 뒤에서부터 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베르사유 궁을 거대한 베르사유 궁을 지었다라는 내용이 있는 걸 찾으면 되겠죠. 4번에 베르사유. 근데 어디서부터냐면 아주 조그마한 그런 그 오두막에서부터 거대한 궁으로 변해간 이 베르사유라는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을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이었죠. 자, 철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학자들은 have not been as concerned with anthropology. 자, as 비교 구문이에요. 앞에 as는 해석 안 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빼고 그냥 해석하세요. 자, 철학자들은 be concerned with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다예요. 철학자들은 anthropology는 인류학이에요. 인류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누구만큼? anthropologist. 인류학자들이 가지고
그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만큼 여기서는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have가 앞에 have been concerned를 그대로 받고 있는 거고요. 동사가 반복되니까 뒤에 been concerned는 생략하고 그냥 have만 써놓은 거예요. 요거는 대동사로 보고요. 그렇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이 철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은 철학에 관심이 있지만 철학자들은 그만큼 인류학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주제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소수의 영향력 있는 현대 철학자들은 인류학의 그런 연구를 take into account 그러면 무엇을 고려하다죠? 자, 현대에 영향력 있는 철학자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 few가 있기 때문에 부정문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거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무엇을 고려하지 않았냐면 이런 인류학적인 연구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렇게 현대 철학자들 거의 이렇게 하지 않는다. 철학자들이 그쵸, 인류학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 같은 문맥이죠. 자, 그다음 2번에 가면 자, 그런데 소셜 사이언스 중에서 철학을 전공하는 그런 사람들은 약간 고려할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를? 인류학의 연구에서부터 온 사례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긴 하는데 소수의 이런 사람들이 하긴 하는데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합니다. 자, 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럼 전체적으로 거의 이거 얘네들 관심 없다 그랬는데 약간 관심 있으니까 이거 상관없는 문장 아닐까? 세모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다음 문장에 가볼게요. In fact, 사실 the great philosophers of our time, 우리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종종 이끌어냅니다. 영감을 어디서부터?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인류학과 심리학 이런 다른 분야에서. 이거는 지금 주제문과 정반대죠. 절대 문화인류학에 관심 없다 그랬는데 지금 3번에 와서는 인류학과 심리학에서 그들의 영감을 가져온다 그랬으니까 이게 뭔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X잖아. 아예 X고 요건 세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어색한 거는 3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4번에 가시면 철학을 공부한 학생들은 거의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심각한 관심 어디에 있어서? anthropology에 있어서, 인류학에 있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4번도 맞죠. 그래서 관계없는 걸 찾으면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16번 빈칸 완성 문제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inherit, 물려받다라는 뜻이죠. 물려받습니다. 또 다른 어떤 것을. 자, 그것이 어떤 건지 여기 설명이 들어가고요. 또 그 설명에 덧붙여 하나의 더 설명이 나오죠. 우리가 심지어 인식하고 있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단은 여기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만 했는데 자, 그 뒤에 보니까 상술이 나오네요. 자,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을 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일을 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자, 또는 우리가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혹은 도덕적, 우리 스스로 도덕적 이슈를 정하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런 것은 어떤 것이냐? 1번에 보시면 quite unrelated to our everyday life.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매일매일의 일을 하는 건 일상과 관련이 깊은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기준에 이렇게 반하는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much less concrete or tangible. concrete은 구체적인이고요. tangible은 명확한이에요. 근데 훨씬 덜 구체적이고 덜
명확한, 덜 이렇게 뭔가 만져지지 않은, 만질 수 없는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만질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방식 같은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그런 분명하고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런 무언가다. 이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금전적인 가치가 아주 큰이란 뜻인데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하는 게 금전적인 가치가 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도 적절하지 않네요. 정답을 찾으면 3번이 됩니다. 요거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요것도 어려웠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요것도 아마 어렸을 거예요. 제가 제일 어렵다라고 한 거는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었을 거는 요 문제인데 요 문제를 다들 어떻게 풀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요거는 사실 틀릴만 하다 인정. 제가 한 문제 틀린다면 요거 한 문제 틀리는 건 인정해요. 자,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럼 주제의 문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 진화적으로 어떠한 종이죠. 살아남고자 하는 어떠한 종도 다루어야 합니다. 자원을 어떻게? 주의 깊게. 그렇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자원이 한정없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that means that. 그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인가? 라고 착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살아남고자 하는 모든 종들은 자원을 잘 다뤄야 한다 그랬는데 그런 내용이 보기가 없었어요. 자, 3번에 가보면 in a family, 가족 안에서 자원을 할당하는 것, 잘 할당하는 것이 번영을 결정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종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가족 안에서라는 얘기니까 이것도 전체 주제랑은 완벽하게 맞는다고 할 수는 없었던 거죠. 너무 범위가 좁으니까. 범위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아닌가? 하고 계속 더 읽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것은 무슨 의미였냐면 음식과 다른 구리즈 그러면 먹을 것이에요. 먹을 것에 대한 첫 번째 요청은 양육자, 그리고 전사들, 그리고 사냥꾼들, 그리고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건물을 짓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음식이 있다면, 식량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배분을 해야 된다. 자, 그러고 나면 많은 것이 남지 않아요. 누구에게? 노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쓴 사람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람, 사냥을 해오는 사람 중요하죠. 이건 이제 그 원시 시대 때 얘기니까 뭐 사냥을 해오는 사람, 그다음에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 그리고 나무를 심고 곡식을 가꾸고 하는 재배하는 사람들, 뭐 그리고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싸울 전사들 다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노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해줄 게 뭐가 있어? 그 시대에. 그래서 노인들에게 먹을 게 별로 안 남는다는 거죠. 이걸 잘 배분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이야 사실 그 자원들이 많이 널려 있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적은 자원으로 잘, 특히 식량 자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배분을 해야 되는데 중요도가 높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 배분을 하다 보니 노인들에게는 별로 남지 않았다는 거죠. 노인들은 어째 보였냐면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비해 보였다는 거죠. 그들이 기여하는 것보다. 노인들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뭐 힘써주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 보였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여도가 높은, 그리고 뭐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람들 위주로 배분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하지만 그랬으니까 이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지금 중요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의 의학이 life expectancy는 기대 수명이죠. 기대 수명을 연장하기 전에도 평범한 가정에는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심지어 그러니까 뭐 조부모, 심지어 증조부모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없을 수가 없잖아요, 가정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That's because,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 여기가 지금 명사절이에요.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고요. 자, 주어 동사에 목적어가 빠져 있죠. 이 목적어가 지금 여기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렇게 뒤에 목적어 자리에서 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주절의 이 데이는
이 old folk를 받는 거예요. 노인들. 자, 노인들은 돌려준다는 거죠. 그 노인들이 물질적으로 소비했던 것을 행동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물질적으로 자기들이 소비를 하고 물질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렇게는 못해요. 노인들은 힘이 없으니까. 하지만 행동적으로 해준다는 거죠. 자, 뭘 해주냐면 공평하고 합리적인 그런 구심점 역할을 제공해 줍니다. 어떤 혼란에 있어서. 그들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막 그런 혼란의 소용돌이가 왔을 때 노인들은 지혜를 발휘해서 이런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해주기 때문에 노인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중요하다라는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요지는 사실 내용을 많이 그러니까 그 문장을 그대로 갖다 쓰지는 않잖아요. 패러프레이즈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한 번에 찾기는 어려웠을 텐데 여기 보시면 노인들이, seniors들이 have making contributions. 그들의 가족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죠? 이게 정답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웠던 거 인정합니다. 요거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는 괜찮았어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를 물었습니다. 자, 주어진 글을 보면 자, 요즘 클락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죠. 시계가 너무나도 많이 지배를 해서 It is hard to imagine life without it. 자, it 가주어고요. 투부정사 이하가 진주어죠. 시계가 없는 삶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before industrialization, 산업화 이전에 대부분의 사회들은 해 또는 달을 사용했습니다. 시간을 말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제 어떻게 시계가 나타났는지 그런 내용들이 뒤에 나오겠죠. 자, 보기를 보니까 A로 시작하는 게 하나, B로 시작하는 게 둘, C로 시작하는 게 하나. 그래서 확률상 B로 시작하겠네 하고 B를 먼저 읽어봐요. 자, 기계적인 그런 시계. 여기 앞에서는 해나 달 시계를 얘기했죠. 근데 이제 진화해서 기계적인 시계가 처음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기계적인 시계가 나타났을 때 얘기니까, 요게 맨 앞부분에 오는 게 좋겠네요. 처음 나타났을 때 그들은 금방 인기가 있어졌습니다. It was fashionable. 뭐가 fashionable 했냐면 투이아가 진주어죠. 이시 가주어고요. 자, to have a clock or watch. 시계를 갖고 있는 것이 fashionable이었다라는 거죠. 완전 대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계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너무 인기 있어져서 사람들이 시계를 갖고 있으면 그게 엄청난 트렌디한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mechanical clocks가 처음 등장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B에서 이제 A로 갈지 C로 갈지를 봐야 되는데 자, A에는 for the growing network of railroad. 갑자기 철도의 네트워크가 점점 커져감에 따라서라는 얘기가 나와요. 시계 얘기에서 갑자기 철도의 네트워크 이상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C를 한번 가봅니다. 자, C를 갔더니 these clocks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B에서 mechanical clocks가 처음 나왔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그러한 시계들은 하고 자연스럽게 C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 mechanical clocks는 아주 장식성이 강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항상 유용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시계를 차고 있으면 fashionable하고 멋진데 얘가 그닥 유용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 그 지방들이 had different ways,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To tell the time, 시간을 말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는 기준이 다 달랐던 거죠. 그래서 시계를 차고 있어도 내가 옆 동네만 가도 시간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맞지가 않았다. 기준 시간이 없었던 거죠. 자, travelers들은, 여행객들은 리셋해야 됐습니다. 그들의 시계를 반복해서 그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감에 따라서 시계를 계속 그 동네의 기준 시간에 따라서 지금도 물론 시간대가 다 다르죠. 그렇지만 표준 시간대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어떤 한 시간대 안에서는 다 똑같은데 이거는 뭐 옆 동네 가면 또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게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한 나라 안에서 이렇게 70개의 시간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뭐 이건 그러면 시계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만 있으면 모를까? 이건 되게 힘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C에서 다시 이렇게 A로
이렇게 넘어가면 자 그런데 철도 네트워크가 이렇게 점점 커져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이동 수단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뭐 옆 동네 정도 가는 게 가능했겠지만 철도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발달하게 되면서 저 먼 동네로도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하면서 no time standards, 어떠한 시간 기준이 없었다라는 것은 거의 재난이었습니다.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니까 얘가 3번이 맞네요. 그래서 순서상 가장 적절한 것은 B, C, A. 3번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의 힌트는 요 but이죠. 하지만 또한 명백한 테디아라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자, 밀레니얼 세대란 81년에서 96년 사이에 태어난 그런 세대를 말하는 거죠.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저축을 했다라는 거죠. 은퇴를 위해서 누구보다 X세대가 그랬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but이니까 이 내용을 사이에 두고 이 앞에 반대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밀레니얼 세대들이 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웠다든가 아니면 X세대들이 경제적으로 더 뭐 잘 됐다든가. 근데 저축은 얘네가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되니까 반대되는 그런 문맥을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자, 3번 보세요. X세대, generation 줄여서 이렇게 gen이라고 쓴 거예요, 지금. X세대들, those born between 1965 and 1980, 1965년과 80년 사이에 태어난 그런 X세대들은 have a higher net worth. net worth는 순자산이에요. 더 높은 순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얘네들이 더 부자였다. 더 돈은 순자산이 X세대들이 이 밀레니얼 세대보다 훨씬 더 돈이 많았다. 근데 하지만 얘네가 저축은 더 열심히 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4번에 오면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밀레니얼들이 저축을 더 많이 하다 보니 결국 그것이 그들을 경제적으로 더 나은 그런 상태에 놓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문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아니고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0번 일치 문제죠. 일치 문제도 이번에는 하나밖에 없어서 아마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보기가 지금 뒤에 있어서 제가 옆에다 이렇게 보기를 써놓을게요. 자, 1번. The frameworks of coral reefs are made of carbonate sand. 자, 그 뼈대죠. 코랄 리프, 산호초의 뼈대는 be made of 무엇으로 만들어지다죠. 탄산염 모래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고요. 자, 첫 번째 문장에 그대로 나오죠. 탄산염 모래는 입니다. 구성 물질. 무엇의? 산호초의 뼈대의 구성 물질입니다. 산호초 뼈대가 탄산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1번의 동그라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맨 끝부분에 나와 있어서 페이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번을 일단 놔두고 3번부터 먼저 할게요. 3번 Human emitted carbon dioxide has contributed to the world's ocean acidification.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기여했습니다. 세계의 해양의 산성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 해양이 흡수합니다. 이산화탄소를. 그리고 그들은 산성화됩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세계 해양은 흡수했습니다. 대략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해양을 산성화시키는 것도 맞네요. 3번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Ocean acidification, 해양의 산성화는 affects, 영향을 줍니다. The growth of corals, 산호초의 성장에 영향을 줍니다. more, 더 많이, 된 뭐보다? 그 산호초 모래의 용해보다 산호초 성장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해양의 산성화는 영향을 줄 것입니다. 산호초 모래의 용해에 더 많이 영향을 줄 것입니다. 뭐보다? 산호초의 성장보다 라고 했으니까 4번은
지금 반대가 되죠. 틀렸죠. 자, 그래서 4번은 X가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여기 2번이 나오죠. 2번 보기는 corals, 산호는 are capable of potentially adjusting to ocean acidification. be capable of는 뭐뭐 할 수 있다죠. 부분적으로 adjusting to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해양의 산성화에 적응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 내용이 여기 나오죠. 반영합니다. 산호초의 능력, 뭐 할 수 있는 그들의 환경을 바꾸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해양의 산성화에 그대로 나와 있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3번도 3번인가요? 2번 2번도 맞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면 4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전체 문제 풀이 했고요. 아마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맞아, 나도 저렇게 풀었어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있었고 내가 저것을 왜 못 봤을까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시험이 마지막 또 남아있죠. 시험이 남아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거는 다시는 틀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준비를 잘 하셔서 남은 시험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